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1년 상반기 농협은행 6급 채용 공고가 떴죠. 우리 농협은행 플러스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중앙회도 이번에 채용하죠. 농협중앙회 계열사 다 합쳐서 한 400명, 그 다음에 농협은행 6급만은 한 340명 정도 채용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농협은행은 일반 분야하고 IT 분야를 채용하죠. 자, 마감은 2월 22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 연휴 지나시고 자소서 적을 여유가 살짝 있을 텐데 그때까지 이제 자소서 고민해서 좀 적어보고요. 제가 좀 미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농협은행 6급 자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농협은행 6급 자소서 항목입니다. 총 5개 문항이 나오죠. 총 5개 문항이 나오고 1번부터 5번까지 그 분량은 전부 다 1000바이트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량이 5000바이트니까 분량이 많지 않죠.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농협은행 자소서 문항을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1번 제가 표시를 해보죠. 자,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자, 본인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된 이유,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위해 준비해 온 과정,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표시를 한 조 4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밑에 또 농협은행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가치관 지원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준비해 온 과정,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요 4가지인데요. 제가 먼저 형식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게 전체가 1000바이트라면 먼저 소제목을 하나 이렇게 적으시고요. 소제목을 하나 적으시고 이렇게 500바이트 분량의 이쪽, 위쪽 500바이트 여기는 이제 지원 동기 쪽을 적겠다. 지원 동기 이쪽은 이제 가치관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소제목도 하나 적고 또 아래쪽 500바이트에는 준비해 온 내용과 포부 내용을 적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게 4가지지 않습니까? 4가지라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이 전체 질문을 끊어 읽기 할 때 제가 여기 어디서 끊어 읽었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 읽었습니다. 자, 가치관하고 지원 이유, 지원 동기를 위쪽 500바이트 적자고 했죠. 자, 그 다음 아래쪽 끊어 읽기. 그러니까 거기는 준비해 온 과정과 입사 후 포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끊어 읽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해 온 과정 포인트를 보면 준비해 온 이 내용을 지원 동기 쪽, 그러니까 위쪽으로 갖다 붙일 거냐, 아니면 준비해 온 과정을 아래쪽으로 갖다 붙일 거냐, 요거 계획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은 꼭 이렇게 2개를 안 적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하나만 이렇게 적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2번부터 또 다른 문항을 보시면서 소제목을 2개를 적을까, 하나를 적을까, 또 내용의 어떤 연결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은 이 가치관 부분입니다. 자, 가치관 부분인데 여기 가치관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피하면 좋을 작성 케이스. 이렇게 적는 거는 좀 가능하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거기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치관을 어떻게 적으라, 뭐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첫 번째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농협은행의 가치, 농협은행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의 가치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이런 유형입니다. 이런 유형은 참 좀 식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 농협은행 가치하고 네 가치관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면 네 가치관이 뭔데? 네 가치관은 뭐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하는, 네 가치관이 어떻길래 우리 농협은행의 은행의 가치관과 네 가치관이 비슷하냐? 라고 하는 이런 좀 퀘스천 마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 식의 글을 적는 부분은 좀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가, 이 기업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핵심 가치가 저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이건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된 이런 지원 동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가치관과 관련해 가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농협은행하고 이제 가치관을 이제 공유하려고 이제 그 소스, 교집합을 찾다 보니까 자꾸 어떤 걸 찾냐면 상생, 협력, 뭐 공생, 뭐 이런 계통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관을 상생 이런 거에 맞춰놓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은행하고 똑같네. 그래서 농협은행에 지원했다. 라는 이런 레파토리,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것도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을 상생, 뭐 여러분들이 상생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뭐 비하하거나 그게 가치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농협은행에 일단 맞춰놓고 그 가치관을 맞춰놓고 이렇게 글을 적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가능하면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치관하고 지원 동기 가장 좋은 건 어떤 거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유형 있죠.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적으면요. 이거는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우리 소개서가 돼버립니다. 우리 소개서는 너도 적고 나도 적고 우리 농협은행에 이번에 340명 뽑는데 100대 1이면 34,000명이 지원할 거 아닙니까? 자, 이 100대 1을 34,000명이 대부분 다 그렇게 적으면 이게 내 자기소개서인지 누구의 자기소개서인지 모를 정도로 인사 담당자들은 평가 불가. 이런 자기소개서는 그냥 에버리지 평균, 더 이상 뭐 잘 적었다 이렇게 평가하기 불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내 자소서를 좀 잘 적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적으려 그러면 저 가치관과 지원 동기 쪽을 잘 적으려 그러면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오리지널한 가치관, 뭐 예를 들어서 정직하자, 뭐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어떤 오리지널한 가치관 그걸 그대로 두고 그 가치관과 농협은행의 어떤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글을 여러분들이 적어내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이 1번 지원 동기 쪽이 잘 적은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궁금해하는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PR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준비해 온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준비해 온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금융과 관련된 지식이나 뭐 이런 것도 준비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농업, 농협, 농촌, 자, 농촌사회라고 하는 어떤 지역 기반, 이 지역 기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온 과정에 넣을 수만 있다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했던 그런 도서관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또는 책상 위에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런 내용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서 찾아왔던 농협은행에 직접 찾아도 가보고 현직자도 만나보고 농촌사회도 한번 가보고 뭐 여기저기 한 방문도 해보고 쌀 박물관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도 한번 발로 뛰었던 그런 준비해 온 과정들을 좀 적어보면 어떨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적을 때 나는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만약에 분량이 허용되는 한 그게 나올 수 있다면 좀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분량이 허용되지 않으면 저 4번 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굳이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적을 수만 있다면 적어 보시면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그렇게 좀 적어 보시고요. 1번 뭐 전통적으로 좀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저 지원 동기하고 가치관하고 저 엮는 부분, 저 부분이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제가 또 한번 읽어보죠. 자,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농협 지금 ESG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 은행장도 바뀌면서요. 자, 농협은행이 농업, 농촌 또는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 자, 이 주어가 뭐냐? 여러분이 아니고 농협은행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자, 그 다음 그게 이제 무엇인지.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요. 또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입행 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기술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 문항입니다. 역시 1000바이트죠. 자, 요 관련하여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 여기서부터 관련하여까지는 제가, 괄호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묶고 있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자, 묶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농협은행이 농촌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게 묶고 있는 거죠. 뭐와 관련하여? ESG 경영과 관련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한번 가보죠. 자, 전체가 1000바이트라면 위쪽 500바이트, 소제목 하나 적으시고요. 위쪽 500바이트에는 농협은행이 지역사회에 ESG와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농협은행의 실천 방안입니다. 여러분의 실천 방안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 500바이트는 이제 입행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아래쪽 500바이트에 적겠다라고 하는 이 구성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을 이 아래쪽에 소제목을 안 적었으면 2번에도 소제목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제목이 하나만 나오겠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 니즈가 있습니다. 저한테 그냥 내용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농협은행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내용을 그냥 직접 알려달라, 이런 것도 저한테 요구가 있지만,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여러분들만의 답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저는 어떻게 그 조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는데 살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이 제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자, 이 여러분들의 ESG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검색을 좀 저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냐면 농협 ESG 또 농업 ESG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 농업 ESG 사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 2번 답변과 관련해서 적을 수 있는 나름대로 소스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좀 기초 지식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농협은행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내가 지원한 이 지역사회 포함해서요, 이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위쪽 500바이트, 그 다음 아래쪽 500바이트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적는데, 이 역할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한, 가능하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 구체적인 뜬구름 잡는,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농촌 사회를 뭐 글로벌 뭐 탑 10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FTA로부터 독립시킨 뭐 농촌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뜬구름 잡는 좀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액션 플랜,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농가를 방문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꼭 농촌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 소상공인을 방문하겠습니다 라든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다고 이제 인사 담당자가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실천 방안을 아래쪽에 좀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을 가보죠. 3번도 2번하고 구조가 좀 비슷한데요. 자, 3번은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제가 좀 표시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볼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본인의 경험도 들어가야 되죠. 자, 경험을 들어 설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입행 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고 하고 1000바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제가 구조를 한번 보면, 자, 위쪽에 소제목 하나 적고 이 500바이트에는 디지털 생활금융 인프라, 그러니까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땡땡땡이다 라고 생각한 거를 적고, 내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더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500바이트에 이제 적어보자는 거죠. 자, 내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러이런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가능하면 두 갈식으로 이렇게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아래쪽 500바이트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입행 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내용을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래쪽 500바이트에 적어보자. 자,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여하는 방안 또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역할을 적을 때는 가능하면 적을 수 있다면 한 2가지, 3가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면 첫째, 둘째라는 이 표현을 꼭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거를 구축하는데, 여기 제가 여기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자,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 여러분들이 먼저 이 용어가 좀 생소하면요, 포털 사이트에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용어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건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요.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저 위에 질문에도 제가 표시를 해 놓았죠. 자, 저걸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 중에서는 뭐 송금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송금 시스템은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성이 제일 중요하다. 구축하는데 어떤 거를 가장 고려해야 되냐,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아니면 실용성이 중요하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이게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 중에, 이게 아니고요, 디지털 생활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냥 예시고, 예를 들어서 뭐 경제성이 중요하다, 미래지향성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중에 뭐 기술성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뭐 방향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본인의 경험과 관련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전반부 5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행 후 기여하는 내용, 여기는 역시 2번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죠. 자, 4번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농협은행에서 쓰고 있네요. 자, 몰입이 가진 힘에 대하여, 몰입이 좀 힘이 있습니다. 자, 몰입이 가진 힘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몰입했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기술하라. 자, 이거는 몰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묻고 있죠. 자, 여기는 구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맨 위에 소제목을 하나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250바이트 정도 분량에다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몰입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라. 이거를 이제 250바이트 정도 분량을 배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500바이트는 여러분들 이 몰입과 관련해서 가장 몰입했던 그 경험을 한번 적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50바이트에는 결과, 그리고 느낀 점, 그리고 향후 뭐 어떻게 포부라든가 짧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포인트에 보면 몰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반부 250바이트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 몰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몰입이라고 하는 건 뭐 어디에 쑥 빠지는 겁니다. 자, 어딘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 이런 말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몰입이라고 하는 저 단어보다는 저는 저 단어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글자를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빠져야 되는데, 저 몰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선택 과정은 좀 빠져 있고 그냥 하나에 쭉 빠진 어떤 되게 집중을 해서 뭔가를 처리했던 그런 경험을 묻고 있죠. 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몰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여러분들만의 해석을 해서 저 전반부 250바이트에 좀 활용을 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제 경험을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몰입을 했던 경험, 이 경험은 가능하면 기간을 좀 두고 몰입했던 그런 경험.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잠깐 몰입을 해서 뭐 1시간 몰입했던 경험, 그런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오늘 근무할 때 뭐 오늘 오후 근무에 완전히 몰입해서 근무했다, 이거는 6시간짜리 몰입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짜리 몰입, 2달짜리 몰입,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오랫동안 두고,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점도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자꾸 목표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좀 기간을 두고 몰입했던 그런 경험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5번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 뭐 이거는 뭐 큰 어려움은 없겠죠. 자, 여기는 한 가지를 적을까, 두 가지를 적을까, 이걸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요. 한 가지 적어도 상관없고 두 가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두 가지를 적는다면 이 왼쪽처럼 이런 구조가 나오겠죠. 소제목 하나 적고 50%, 소제목 하나 적고 550%. 자, 여기 요 내용은 지금 오타네요. 잘못 나왔네요. 여기는 이제 뭐 내용 1, 내용 2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적으면 될 텐데, 두 가지를 적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1번 답변에서도 그렇고 뭐 2번 답변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번 자소서 1, 2번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이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어떤 스터디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만약에 미처 다 못 적었다면 여기에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어떤 내용을 적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역량, 적지 못했던 역량, 좀 뽐내고 싶은 그런 역량을 있다면 그런 내용도 적어도 좋고, 여러분들의 좀 특징적인 남들과 다른 여러분들의 인성과 관련된 그런 경험이나 그런 내용도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5번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렇게 자소서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좀 해야 되는 것도 있죠. ESG 같은 그런 항목은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보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총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1번 지원동기, 가치관과 지원동기 이 부분을 묶는 이 1번이죠. 자, 이 가치관과 지원동기를 묶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2번과 3번은 어떤 부분에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본인의 역할, 본인의 기여 방안, 이 후반부 적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번과 2번과 3번, 이 1, 2, 3번이 전체가 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4번, 5번 순으로, 역시 5번이 제일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난이도와 중요도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뉴스나 이런 언론 기사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그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자소서를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농협은행 6급 지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